국회 출입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중대비리, 그리고 남양평 IC와 남양평 휴게소 비리까지 양평 지역에서 벌어진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3대 중대비리를 파헤쳐오고 많은 팩트를 확인해온 국회의원, 그다음에 양평 주민, 시민사회 일동입니다. 오늘 강덕구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 특위 위원장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 모셨습니다. 부당하게 제명됐다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를 해서 다시 양평군 의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현정 양평군 의원님 모셨습니다. 실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 노정면 전 YTN 앵커도 거기 살면서 강상면 병산리로 고속도로 종점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비리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는데 강상면 병산리에 살고 계시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반대운동을 하고 계시는 양평 여민동락의 김연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많은 내용들이 밝혀졌고 또 야당 의원님들의 활동으로 이 공지구 게이트, 남양평 휴게소 게이트, 고속도로 게이트에 많은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사실 이 정도 밝혀졌으면 국회가 지체 없이 국정조사하고 특검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촉구하고 호소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기자회견 취지를 강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많은 기자님들이 취재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여현정TV 등에서 생방송도 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로도 수천 명이 넘게 봐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누적 시청자 수는 뭐 수십만, 수백만이 되기도 하는데 늘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취지 말씀, 여러 말씀을 강덕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양 만안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국회 기자회견을 한 지가 140여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특위 구성 그리고 국토위 전체 회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수목훈건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진실을 모른 척하고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종점 변경이 용역사의 제안이었다. 장관의 결정이었다. 국토부의 지시였다며 수시로 말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국민 자료 공개 당시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정했다는 것 역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초 용역 시작 2달 후에 종점 변경을 검토했다고 말했지만 용역 착수 단 5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검토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에타 조사기관인 KDI가 2년여 걸쳐 발표한 결과를 단 5일 만에 그것도 단 한 번의 현장 방문으로 변경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속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하는 작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에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 만약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에 이재명 대표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 과연 정부 여당과 검찰이 어떻게 했을지 이미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문제 제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강력하게 이슈화하고 그것을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최근에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 처남 김진우 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은 번번이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검찰의 영장 청구에 핸드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수목킹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으십시오. 증인을 출석시켜 국민 앞에서 답변을 하게 하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진실을 피하는 자, 감추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당당하다면 국조와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감춘다면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소환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강득권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윤석열 본부장관 비리의 핵심, 그것도 취임 이후에 인수위 시절에 발생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민생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김건희 고속도로로 강행을 하면 우리 기자님들 무려 용역사 보고에도 2, 3천억이 더 들어가는 거 나옵니다. 서민예산, 민생예산, 복지예산, 약자예산, 과학기술예산은 엄청나게 깎여 나가는 와중에 김건희 고속도로 2, 3천억이 더 든다는 게 웬 말이며, 남양평 휴게소에 이미 도로공사 130억이나 들여놨는데 40억 꼴랑 내고 들어와서 15% 공사비 내고 15년 특혜를 입는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게 그 엄청난 특혜를 주고 도로공사가 손을 입는 그런 황당한 행태를 해서 되겠습니까? 도로공사가 여기서 이득이 나면 많을수록 그 역시 국민 경제 전체에 공기업 부채를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리를 밝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을 막고 혈세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의 활력으로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 5일 만에 아까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한 번의 방문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4월 6일인데 4월 4일 날 첫 문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요. 사실은 정확히는 단 한 번의 방문 전후에서 더 정확히는 단 한 번의 방문도 없이 단 5일 만에 종점 변경안이 나오고 12일 만에 김건희 고속도로 노선 지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최재관 여주 양평지역 위원장께서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거의 스모킹건에 준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90% 이상 진상이 밝혀졌다. 그리고 꼬리도 잡았고 몸통 그리고 얼굴도 잡았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되는 그런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의 단계를 지나서 수사로 넘어가야 될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방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 바뀌고 그리고 인수위 들어서고 용역 계약이 된 다음에 거의 5일 만에 새로운 노선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다. 이것이 이미 노선 변경을 염두에 두고 인수위 시절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기도 전에 바로 노선 변경이 시도된 것이라고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통해서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사, 원희룡 장관이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무슨 경제성을 분석해서 바꿨다, 민원이 있어서 바꿨다, 민주당이 요구해서 바꿨다, 그 어떠한 것도 진실이 될 수 없는, 바로 대통령 바뀌고 인수위 바뀌고 5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미흡한 것은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저희 7월 27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7월 27일 날 제출이 되고 제출된 즉시 바로 국정조사에 국회의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당을 부르고 상임위를 배정하거나 특위를 구성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100일이 훌쩍 지나도록 아직도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의장님께 명확하게
지금 제출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제기로 의원직에서 제명이 되었다가 2달 만에 효력 정지가 인용되어서 살아 돌아온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양평의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그리고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비리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가에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면서 특혜를 주려고 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개발로 100억이 넘는 이익을,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공흥지구, 그리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대통령 동문에게 85%의 공사를 완료한 휴게소를 단 15%, 약 40억가량만 들이면 15년간 수익이 보장되도록 설계돼서 사업권을 넘겨준, 동문에게 사업권을 넘겨준 남한강 휴게소, 이렇게 3가지 특혜 사건을 저희는 양평의 3대 특혜 비리라고 부릅니다. 먼저 공흥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그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수사 중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관련된 모든 공범들이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처남 김진우 씨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휴대폰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공범을 찾고 범죄 사실을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지금껏 민주당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듯이 많은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종점을 옮기려 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고 약 90%의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이 고속도로 종점을 불법 변경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대로 6번 국도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원안 노선의 민원을 반영한 예타 보완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강 휴게소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위즈코프라는 대통령 동문 업체가 사업권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다라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위즈코프는 윤석열 테마주 업체로 꼽히고 대학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이고요. 국내에서 208개의 재정 휴게소 중에서 유일하게 85%의 사업 공사를 국가에서 해주고 15%만 민간이 위즈코프에서 공사를 하고 40억만 들이면 15년간의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특혜가 밝혀졌습니다. 교통량 분석 또한 고의로 누락된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권 재분석을 통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 양평 3대 부동산 비리, 특혜 비리에 대해서 지금도 천막농성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서 국민적 의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약간만 제가 부연해 드릴게요. 우리 기자님들께서 조금만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단 5일 만에 종점이 변경이 획책됐는가? 허영 의원이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를 집요하게 요구해서 받아낸 8개의 문서 목록입니다. 여기 보면 4월 4일입니다. 용역 착수가 인수위가 3월
18일 출범했고요. 11일 만인 3월 29일 용역이 착수했습니다. 인수위가 가장 힘은 세고 밀실에서 전혀 감시와 견제가 받지 않은 그때이죠. 그 3월 29일 날 이후인 4월 4일 날 처음으로 이 문서에 보면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가 최근에 공개된 건데요. 여기에 종점 노선 변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문구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 문구가 들어간 게 아니라 4월 11일 날 이 종점 노선 변경 문구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봤을 김건희 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아예 항공사진까지 촬영해서 변경 노선이 정확하게 4월 11일 문서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날 검토를 넣어놓고 단 5일 만에 그때까지는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방문은 4월 6일 날 처음으로 했다고 용역사 간부가 실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고 4월 4일 날 종점 변경을 사실상 획책하고 그 다음에 4월 11일자 문서에 보면 이 지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김건희 강상면 병산 일대로의 종점이 틀어져 있는 55%나 틀어져 있는 노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종합하면 용역사 간부는 한 번 가고 본인이 정했다 했는데 그것도 황당하죠, 여러분. 어떻게 용역사 간부가 10일 만에 한 번 가고 정합니까? 수십 년간 논의됐던 것을. 그게 아니라 더 정확히는 한 번도 안 간 4월 4일 날 이미 종점 변경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4월 11일 날 두 번째 문서에는 12일 만이죠. 용역 착수 아예 김건희 종점안이 떡하니 이렇게 등장한 게 이번에 박상혁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화영 의원님 등의 노력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용역사 간부는 4월 6일 날 한 번 갔어요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종점 변경이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항공 촬영은 4월 20일 날 했다는데 거짓말인 걸 하게 됐죠. 4월 11일 문서에 항공 촬영한 사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국회에서 거짓말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제발 우리 기자님들께서 단 5일 만에 한 번도 안 가고 단 5일 만에 변경을 기획하고 획책하고 12일 만에 아예 김건희 고속도로 안이 나왔다, 이 중대한 팩트를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에 사시고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연구해 오신 우리 김현호 양평 여민농락 대표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군청 앞에서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119일째 농성하고 있는 양평 농성단 상황실장 김연호입니다. 저는 새로 밝혀진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이 7월 7일에 있었는데, 7월 6일에 있었는데 그 하루 뒤인 7월 7일 날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모 국장이 국토부가 아닌 인수위 총괄 간사 출신 이른바 찐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을 찾아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수위 시절 이미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확정이 있었고 인수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정황 증거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했고요. 고속도로를 추진해야 되는 지자체장이 마땅히 찾아가야 할 곳은 당연히 국토부였을 텐데요. 그러나 다음날 양평군수가 찾아간 곳이 국토부가 아니라 인수위 총괄 간사였던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인수위 총괄 간사를 맡아 이른바 찐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양평경찰서장 출신으로 역시 양평경찰서장 출신인 전진선 양평군수와는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용역 착수 전에 이미 종점 변경 결정을 한 인수위가 국토부와 영역사를 이용해서 종점 변경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그 중심에 총괄 간사였던 이철규 의원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한강 휴게소 관련된 사안 중에서 교통량 분석에서 지난 이소영 의원께서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교통량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2026년 개통 예정인 양평 이천간 고속도로 역시 교통량 분석에서 누락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남한강 휴게소는 중부 고속도로 상하행선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휴게소입니다. 올해 12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서 남한강 휴게소 건물을 거의 완공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올해 8월 갑자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인테리어와 내부 시설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5년간의 운영 기간을 보장받는 민자 혼합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208개 제정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한 사례고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지난 5월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발주한 보고서를 보면 휴게소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량 분석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통 시 늘어날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보다 먼저 2026년 개통 예정인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양평 이천 고속도로 교통량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화도 양평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교통량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양평 이천간 고속도로는 남양평 IC 인근에서 1.4km 지점에 접수부 JCT가 연결될 예정이고요. 남한강 휴게소 반경 2km 이내에 이렇게 되면 중부 내륙 양평 이천간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3개 분기점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을 누락해서 수익성을 과소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권을 민자 사업자에게 넘겼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도로공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 역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현호 대표님께서 또 잘 부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나요? 고속도로 수십 년 추진한 고속도로가 7월 6일 날 날벼락처럼 백지화됐는데 제가 양평 군수고 그다음에 공주 비례 연루자인 이 고속도로 게이트의 핵심 책임자인 안모 국장이면 당장 원희룡 장관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왜 갑자기 백지화냐, 여당원들도 몰랐다고 하더라. 일단 종점은 김건희 로드로 틀다 하더라도 백지화는 안 되죠. 이렇게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왜 찐핵관인 인수위 총괄간사였던 이철규 의원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날요. 그건 이철규 의원이 그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겠죠. 인수위 총괄간사였고요. 이철규 의원 보좌관 2명이 인수위 국토교통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파견 나갔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증언한 대로 선본에서는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다. 아마 인수위 시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같은 당의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로 밝혔는데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그것은 이번에 문서로 단 5일 만에 종점 변경, 또 단 11일 만에 김건희 고속도로 항공사진 등장, 노선 등장, 이걸로 아까 이제 우리 최재관 위원장 90% 밝혀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99%가 밝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지시했느냐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국정조사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저희는 밖에서 반드시 이걸 밝혀내겠습니다. 예, 저희 말씀 들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수호통화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우리 오마이TV, 여행정TV, 안진걸TV 생방송으로 봐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가로 좀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옆에 추가 브리핑 현장에서 저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